자, 특검법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자,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만이 표결에 참석해서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법안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 추천하는 그 권한을 저는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에 맡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돌아왔을 때 재표결 때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안은 철저하게 정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제3자 추천안으로 새롭게 정말로 그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반대를 던졌고요. 네, 자 이승환 위원장, 이 김재섭 의원이랑 친하시죠? 어제 저녁에도 만났습니다. 예, 왜 그랬답니까? 그냥 뭐 나오면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게 표결에 참여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걱정도 많이 했고 본인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떨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돼서 생애 첫 번째 법안 표결이 당론과 반대되는 곳에 앉아 있어서 이곳에서 반대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안의 부당성과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정말로 최혜병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접근은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이게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네. 어떤 제3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그런 대안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긴장되는 하루였고 굉장히 이 각오가 필요한 결심이었는데 그거 다 끝내고 나니까 그 전날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못 봤는데 네. 빨리 가서 딸 보면서 마음을 좀 위로받아야겠다 하고 들어가는 걸 같이 있었습니다. 네, 자 김성일 평론가님, 안철수 의원은 계속 자기 소신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네. 의지를 표명을 한 거죠. 그 당론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찬성표를 던진 거는 자기 정치적인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감수한 네. 거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은 수정안을 좀 제안을 하지 저렇게 수동적으로 자기 입장만 낸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야 초선이니까 방법을 좀 잘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즉자적으로 방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유연함 네. 내지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저러면은 지도부에 수정안을 제안을 하든 지도부가 수정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 의원들하고 네. 해서 그다음에 자당의 또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면은 수정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이 아니라 그냥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안이 좋다고 지금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의원 모두 저렇게 네. 나와서 얘기할 거였으면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안 제안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네, 자 이승환 위원장, 일단 안철수 의원만이 이제 사실은 반대표를 던진 건데, 자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나요? 안철수 의원 본인의 소신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신이 네. 국회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그 소신이 결과를 맺으려면 이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국민께 감동으로 다가가거나 혹은
그 용기를 낸 모습을 함께 본 의원들이 감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법안에 독소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안철수 의원은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네. 저렇게 했는가. 그래서 김재섭의 표결과 안철수의 표결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그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굉장히 큰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당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저런 의견이 있다면 본인이 또 상임위원장으로 나서고 싶다면 그런 세력을 갖추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화성 논술위원 일단 대통령실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자 그 입장을 보면 거부권 행사는 뭐 명약 관화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네. 고위 관계자 얘기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거의 보면 거의 아주 극강의 표현 아닙니까? 네. 예. 뭐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은 뭐 명약 관화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요. 국무회의가 보통 매주 화요일 날 물론 임시국민회의 열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뭐 이 정도 15일 이내에 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 사이에 제2요구권을 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다음은 다시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겠죠. 네. 자, 김성희 평론가님. 대통령실이 뭐 헌법 유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정무장관 신설하고 해서 야권과 좀 소통을 늘리겠다 이런 자세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강경 모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관성과 진정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잠깐 반짝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또 정무장관실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또 그거에 굉장히 어떤 일관성 있거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거는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국민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만 더 커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 가능성 이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렇게 반발을 하려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헌법 유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네. 이런 부분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 그나마 국민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본질은 최혜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 하나도 없이 하면 그럼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의구심을 키우는 거죠. 자, 이성환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강경 반응 뭐 때문이라고 봅니까? 지난 첫 번째 나왔던 특검법 그때만 하더라도 독소 조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독소 조항이 일단 104명이나 되는 수사팀이 투입되고 모든 사항을 브리핑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실을 타겟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이 국회 안에서 계류되고 머물렀고 패스트트랙 한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일 정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그 사이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은 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와 국회의장까지 모두 장악하면서 불과 10일 안에 이 법안을 다시 냈습니다. 다시 내면서 여기에 독소 조항들은 더 강화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늘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1차 법안과 지금 2차 법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안 내용의 차이점도 있지만 그 의도와 기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법안 때만 하더라도 이게 왜 대통령실을 향하냐. 이것 최상병의 그 죽음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편지처럼 경찰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우리 아들을 그 옷도 입히지 않고 안전장구도 없이 수풀에 집어넣는가. 여기에 대한 수사 일단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경찰청장 찾아가서 7월 안에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사상 유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빨리 해야 된다, 특검 빨리 해야 된다 얘기했던 거는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라고 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가 통화 내역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지 불과 3년 전만 해도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 공수처에게 통화 기록 다 털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믿고 이제 와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지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공수처,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 지켜보고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하는 그 절차적 순리대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을요. 네. 제가 민주당 법사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수처에다가 증거보전 신청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네. 답을 전혀 안 해준대요. 아니 근데 공수처는 민주당하고 친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공수처는 행정부에 소속된 민주당 기관이니까. 주장으로 만든 부처다. 뭐 이렇게 그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이후에는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인 거고 네. 대통령이 거기에 임명하는데 그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적과 거기에 제도 그 목적과 행위를 네. 직무를 제도로 만들어낸 것뿐이지 네. 그것이 민주당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여권에서 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당신들 주장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친하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논리의 비약이라고 근데 어쨌든 보고요. 통신 기록을 요구하면 안 준대요. 그러니까 통신 기록을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느냐 네. 이런 거를 이제 질의서를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우리 이런 거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증거 보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수처도 사실은 대통령 그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의심을 민주당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인데 네. 양쪽 다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이 합의를 해가지고 공정성이 담보될 만한 특검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적극적인 노력은 안 하는 거죠. 네.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네. 뭐 매체도 한겨레 신문이고 인터뷰한 분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공수처가 1년이 지나면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는데 네. 걱정된다 그렇게 물었더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네. 그거 다 확보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제가 들은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법사위의 위원한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사위원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 법사위원한테 그러면 그 변호사랑 좀 더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이 시간 후에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법사위원은 지금 간사를 맡고 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